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주이소. 2년 전 옛 현대 상선인 HMM이 아시아와 북유럽 항로 서비스를 재개했을 때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이 2년이 지났으니 당장 적자폭을 줄여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럽 노선 같은 경우 기름값을 아끼도 적자가 불가피했던 항로였기 때문에 좀 욕을 묻었는데 이 유럽 항로가 지금은 효자 항로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럽 항로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만선으로 출항하는 퍼펙트 기록을 세웠다는데 적자만 쌓아오던 유럽 항로가 어떻게 흑자를 낳게 됐는지 우리 부산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동명대 국제물리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실 HMM 현대상선이 제발로 설 수 있을까 걱정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12척, 새로운 선박 12척이 투입된 다음부터 HMM이 굉장히 좀 핫해졌습니다. 유럽 항로에 대한 시각도 사실 좋지 않았는데 유럽 항로에 대한 시각이 이전엔 어땠습니까? 네네, 아시아 유럽 항로는 H&M이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서비스 개설을 준비하던 작년 말까지는 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상 물동량 증가율이 하락되고 있었고 예.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전기 대형 선사들이 운송 능력을 감축하지 않아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 가격인 운임이 하락되고 있었고 선사 간 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예. 더군다나 H&M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언뜻 생각해도 작년 말까지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이 HMM은 어떻게 흑자를 낳게 되는 겁니까? 네, 오랜만에 들리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H&M은 금년 상반기에 매출이 2조 6,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67억 원 정도로 2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겁니다. 이게 예. 정말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예.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유럽 항로의 시장 상황이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H&M이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 전략을 추진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년 상반기 아시아 유럽 항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 운송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전체 시장의 운송 능력, 즉 공급이 감소를 했고요. 예예.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는 물론 3, 4분기가 전기선 시장의 성수기 시장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상반기 운송 수요가 증가 추세를 기록하면서 예예. 오히려 시장 운송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인 운임이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박 유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예. 그렇죠. 이에 따라서 24,000TU급 대형 선박을 투입한 H&M은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예. 거기다 초대형 선 운영에 따른 단위 비용 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익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는 아주 긍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예예. 이제 H&M의 내부 전략 관점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초대형 선을 투입하면서 예예. 운송 능력을 증가시키고 또 국내 최초로 선박 종합 상황실을 설립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요. 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능했던 옛날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경험 많은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예예. 기존에 구축했었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복구를 하고 강화를 해서 다른 선사보다 화물 유치 능력을 크게 강화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런 전략이 단기간에
H&M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정말 어려웠던 한 3, 4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진해운도 이제 파산이 됐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배를 만들었고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형 선박을 띄웠고 12척을.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유 이게 물류가 줄어들겠지 해서 이제 공급을 줄였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 코로나19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물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물건이 필요하니까 H&M의 그 유럽 노선이 굉장히 효자 노선이 됐다. 근데 유럽 항로 퍼펙트 기록, 이게 퍼펙트라는 표현을 지금 뭐 항로에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게 그 전기선사의 적재율 퍼펙트라고 하는데요. 예. 서비스에 투입되는 전 선박이 만선으로 출항을 하거나 또는 운항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재율 퍼펙트라는 것이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런데 H&M이 2400TU급 초대형 선의 12척이 전 선박이 만선으로 출항하면서 적재율 퍼펙트를 달성한 겁니다.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적재율 퍼펙트는 첫째로 해당 선사의 서비스와 영업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과 직접 연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H&M이 정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아 진짜 뭐 다른 나라 얘기 예, 같아요. 예, 지금 예. 막 지금 들으면 다들 들을수록. 어렵고 너무 힘들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찌나 반가운지. 네. 아 근데 이게 쭉 이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이 해운업을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제안 가결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해상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러면 혹시 이제 이 연료 비용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배출권 비용까지 더해져가지고 조금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행스럽게도 예. H&M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초대형선은 금년에 인도받은 그렇죠. 가장 최신형의 초대형 스마트 선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H&M 선박들은 하이브리드 탈황 장치를 다 부착하고 있고요. 운항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느 경쟁 선사의 선박보다도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 규제가 H&M에게는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동안의 꾸준한 준비와 투자가 네.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관제센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회사 차원에서 그 12척의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통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관제센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선사들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박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바로 대응을 할지, 그리고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바로 대응하는 상황실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운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H&M이 이번에 진짜 그거를 그러네. 진짜 딱 보여준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동안 꾸준히 다 준비를 해와서 이런 결실이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더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H&M이 흑자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선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흑자는 시장 상황의 우호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4, 4분기부터 우리 이제 다시 보자면 전기선 시장의 이제 수요가 하락하는 시기고 글로벌 전기선사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운송 능력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4, 4분기부터는 운임과 적재율이 다시 하락하고 선사 간의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H&M은 이에 대비해서 운항 효율성과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고 높은 적재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아시아 유럽 항로인데 아시아 북미 항로라든가 인트라 항로, 아시아 인트라 항로 이렇게 큰 시장들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주요 경쟁권의 대형 항만에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또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산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국적선사가 이렇게 네네, 성공적인 그렇습니다. 뭐 결과를 거둔다면 예. H&M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금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재건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입과 물류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개선해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다시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